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캔들 차트죠. 현재 주식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지표예요. 과거 HTS가 없을 때는 객장에 가서 직접 주문을 내고 했었는데, 그때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매수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서 매수하고 가격 변동폭이 어느 정도인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이제 HTS가 보급이 되면서 자기가 매수한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올라오면은, 많이 올라왔구나. HTS를 보면서 고점과 저점을 보게 되고요. 현재의 위치를 보면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효율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기술적 분석의 시작인데요. 그 후로 이제 많은 기법이 나오면서 이제 이동평균선 기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 이동평균선에서 이동평균선 기법이라는 게 뭐 5일선, 11선, 뭐 21선 있지만은 이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21선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21선에서는 요게 21선이면 21선 이렇게 지지를 하고 21선 이탈을 하면은 아웃되는 이런 기술적 분석이 있었죠. 그리고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맞기 시작하던가요? 잘 안 맞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차트는 골드 크로스를 내고 조금 가다가 다시 데드 크로스를 내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것을 반복하기 시작하죠. 21선 지지라는 것도 무의미해지기 시작하고요. 이평선 지지도 점점 무의미하게 되고요. 데드 크로스가 돼서 종목이 끝난 것도 아니고 데드 크로스 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술적 분석의 발전을 의미하는 건데 왜 이렇게 발전할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좋은 종목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개인들의 접근이 없었으면 좋은 거예요. 저렴하게 저가에 매수해서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기법이 가장 좋은 거니까 차트의 흐름은 그런 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알려진 기술적 분석의 수명은 끝나는 거예요. 도무지 이제 21선 지지도 없고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이것도 이제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이론은 한때는 최고의 기법이었어요. 이제는 유명 증권 방송이나 유명 유튜버들이 이평선 골드 크로스 매수, 뭐 데드 크로스 매도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없어요. 최근에는 추세선을 따라서 21선 추세선을 따라서 5일선 매매 기법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후로는 5일선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N파동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N파동을 왜 연구하기 시작할까요? 데드 크로스, 골드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내면서 가는데 차트 형태가 추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어떤 세력의 의도가 있구나 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개인들이요. 그러면서 또 발전하게 되는 기술적 분석이 뭐냐면 이제 쌍바닥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땅바닥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게 보고요.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매물을 소화하고 매물대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이 구간을 넘었으면은 매물을 소화했으니까 다 갈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죠. 그렇지만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는 않죠. 매물을 소화했다가도 가는 척 하다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차트 기법이라는 게 이제는 잘 안 맞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기술적 분석을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죠. 누가요? 세력이요. 차트의 흐름은 눌림목이 있고 횡보도 있고 뭐 M파동 쌍바닥이 있는데 오히려 이 개인들이 이걸 이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을 공부하니까 오히려 그 구간을 이용해서 매집한 물량을 개미들한테 털어내는 기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눌림목, 횡보, M파동, 전저점, 전고점 뭐 이런 기법들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모습 만들어주고 물량을 던지기도 합니다. 누가? 세력들이요.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겠죠. 그 후로는 이제 차트 기법이 더 복잡해지면서 이제 심한 윗꼬리 이런 패턴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윗꼬리도 이제는 매집이다라는 이론이 또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꼬리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매집인 줄 알고 대기하면 끝없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다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지면 역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인데 이것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모든 차트 이론은 진화합니다. 가령 어떤 아주 잘 맞는 차트 패턴 분석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연구해서 이런 모습을 해서 상승하더라. 많이 연구했어요. 세력들도 이런 수법을 많이 쓰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 올라가면서 쌍봉 두 개 만들고 과거에는 올라갔는데 지금 쌍봉 두 개에서 바로 죽어요. 죽을 때 거래가 터지면서 죽는 게 아니라 거래가 없으면서 야금야금 흘러내려요. 사람 미치게 만들죠. 그러면서 죽는 종목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기법 연구라는 게 한번 연구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기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요즘 자기만의 기법이란 말들을 많이 하죠. 이 말인즉 널리 통용되는 기술적 분석법이 잘 맞지 않으냐 하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차트 강의를 하면서 잘 모르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자기만의 기법을 가지라면서 타인을 상대로 왜 강의를 하는 겁니까? 그냥 차트 강의 필요 없이 그냥 열심히 해서 자기만의 기법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몇 초 분량의 영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의 기법을 연구하라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경험치를 쌓으라는 거죠. 그 말은 불확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변화무쌍하니까 또 넘기는 거죠. 자기만의 기법을 만들어라고. 그럼 강의를 왜 하죠? 그래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위치는 장대 양봉. 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강한 10%, 뭐 15%, 20%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나마 그것이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분명 자리만 잘 잡으면 먹거리가 생기니까 4%, 5% 이런 공략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만의 기법, 종목 차트는 하나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생각은 수십만 개가 돼야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차트를 바라보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면 그 차트를 보는 기법이 수만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의 기법은 진화하고 점점 배울 것은 많아지고 점점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이유가 남들 다 아는 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장 크죠. 주가 조작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따라오는 개인들이 차트를 모르고 있으면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신뢰를 주면서, 차트에 신뢰를 주면서 따라오게 만들고 고점에서 던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차트 기법을 모르면 주가 조작하기도 힘든 겁니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지금 갑니다라고 하는 차트들은 거의 죽습니다. 오히려 횡보해서 죽이고 전저점에서 죽이고 고점 돌파해서 죽이고 그런 차트들이 나중에 더 잘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에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초보 때가 수익을 더 많이 내고요. 차라리 초보 때가 수익이 더 많이 나고요. 그 이유는 차트 기법을 잘 몰라서입니다. 10%뭐 20%씩 막 떨어질 때는 공포를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걸까요? 우리가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21선 이탈할 때 공포 느끼죠. 근데 이걸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공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전저점 이탈할 때 우리 공포 느끼죠. 근데 이걸 배우지 않은 사람은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정고점 돌파할 때 우리 기대 많이 하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대 안 해요. 이런 것처럼 차트 분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모두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 종목을 했던 것도 그렇고, 과거에 제가 올린 종목들 보면은 수익이 굉장히 막 강력하게 수익을 내고 했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어디 차트를 보세요. 눌림목이 어디 있고, 횡보가 어디 있고, 도대체 전고점 돌파니 뭐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이오노트도 마찬가지고, 국제약품도 마찬가지고, 어디 쌍바닥이 있고, 어디 전고점 눌림목, 엠파동,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잘 가죠. 오히려 이런 차트들이 더 쉬워요.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 무식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차트들이 더 쉬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